이번에는 삼국의 이제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삼국의 문화 발전. 삼국의 이제 문화는 우리가 일단은 먼저 유학, 즉 학문과 기술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살펴볼 건데, 먼저 유학과 역사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고구려부터 우리가 살펴보면, 고구려에서는 이제 유학하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게 바로 태학이 되겠죠. 태학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소수림 왕 때 만들어진 게 바로 태학이었죠. 그래서 이 태학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학교라고 했으니까 바로 유학과 한자를 주로 배우면서 중앙 수도에 있던 학교 교육시설이 바로 요 태학이 되는 거고, 고구려에서는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지방에는 경당이라는 것이 있어요. 경당. 요거는 유학을 배우고 이와 함께 이제 무예도 배우는 그러한 곳으로 주로 이제 지방에 존재하고 있던 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고구려는 태학과 경당, 이 태학과 경당에서 유학을 배웠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역사서는 이문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집 5권을 역사서로서 저술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요.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현재 전해지지는 않긴 하지만 기록상으로 봤을 때 고구려에서는 뭐 이러한 역사서가 편찬이 되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백제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백제에서의 유학과 관련해서는 오경 박사가 있어. 오경 박사. 이들은 유학의 어떤 전문가, 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. 우리가 요 박사, 일반적으로 우리가 박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죠.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, 어떠한 분야의 어떤 통달한 사람,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박사라고 하죠. 즉 오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박사, 전문가라는 소리예요. 그러면 이 오경이 무엇이냐? 이 오경은 바로 이제 5가지의 유학을 배울 때 어떤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책을 경전을 우리가 오경이라고 해요. 시경, 서경, 예기, 춘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즉 유학을 배울 때 우리가 뭐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할, 읽어야 할 그 책들의 5가지를 우리가 오경이라고 하는데, 그 오경의 전문가, 박사다라는 소리예요. 즉 유학의 박사, 유학의 전문가라는 소리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오경 박사들이 바로 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,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참고로 조금 더 배워보면 백제에서는 뭐 역박사, 의박사 등이 있었는데, 이 역박사는 이제 천문 관련, 의박사는 의술 관련이 됩니다. 즉 백제는 이렇게 박사제도, 즉 백제는 박사제도를 통해서 지방뿐만 아니라 뭐 중앙 지방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예요. 지금 유학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경 박사를 살펴볼 수 있고, 백제에서는 고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제에서는 고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서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돼요. 요거는 근초고왕 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근초고왕은 우리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죠. 요 왕 때 이제 고흥의 고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서기라고 하는 역사서의 편찬이 이루어지게 되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신라를 보면 신라에서 이제 유학과 관련인 건 먼저 화랑도가 등장하는 화랑도. 우리가 아까 화랑도 진흥왕 때 배울 때 이 화랑들이 모여가지고 뭐 공부도 한다라고 했었는데, 즉 여기서 유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. 이러한 유학 공부를 했다, 이 화랑들이, 신라의 여러 청소년들이 유학 공부를 했다라고 보여주는,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임신서기석이라는 게 있어요. 임신석. 요거는 교과서 64페이지 보면 나오는데, 보면은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신라의 여러 청년들이
이 당시 뭐 시경, 서경, 춘추, 예기와 같은 유교의 중요한 책들을 공부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. 교과서 64페이지 보면은 맞나요? 그렇죠. 보이죠.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봤을 때 신라에서도 이렇게 유교와 관련된 책들을 공부를 했구나. 즉 유학의 공부, 유학의 발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, 그 다음 신라에서는 거칠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국사라고 하는 역사서가 만들어지는데, 요거는 그래서 진흥왕 때죠. 만들어지게 되죠. 진흥왕 때.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달 삼국시대를 보면은 먼저 천문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천문학. 과연 이 시대에 이제 천문학의 발달이 왜 이루어졌을까? 천문학의 발달의 어떤 목적은 무엇일까?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는 이제 농업과 관련해 있어요. 농업 발달. 천문학이라는 건 뭐예요? 결국에는 그렇죠. 하늘의 움직임,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학문이잖아요. 우리가 농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결국에는 기후, 비가 언제 내릴 것인가, 또 가뭄이 될 것인가, 비는 얼마나 올 것인가, 바람은 어떻고, 이런 것들이 이제 농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천문학의 발달을 통해서 이러한 기후 변화를 예측을 하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,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왕실, 왕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어요. 왜 이 천문학이 과연 이렇게 왕실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가 하면은,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기상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기예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과연 내일의 날씨, 일주일의 날씨, 뭐 한 달 뒤의 날씨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. 근데 만약에 왕이 이러한 것들을 딱 정확하게 예측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또는 신하들 앞에서 뭐 한 달 뒤에 비가 쏟아져 내릴 거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진짜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. 그러면 백성들, 신하들 입장에서는 왕을 거의 신처럼 여기는 거죠. 거의 신들만 알 수 있는 우리 미래를 왕은 예측할 수 있구나. 그만큼 왕은 대단한 사람이구나. 왕은 거의 뭐 신이나 다름없구나. 이러한 느낌들을 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천문학의 발달이 이루어지고, 삼국시대 뭐 천문학 하면은 그렇죠. 우리가 첨성대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 텐데 첨성대를 알수 있어요. 첨성대. 첨성대는 그렇죠. 신라 이거죠. 신라. 교과서 65페이지 보면 첨성대의 사진을 볼 수 있어요. 이거는 여러분들이 첨성대는 뭐 많이 가보기도 했을 거고 아마 사진으로도 많이 봤을 거예요. 교과서 65페이지 보면 나오고, 그 다음은 이 당시 이제 금속공예, 즉 금을 예술 작품으로서 어떤 만드는 요 기술이 어떠했나를 보면 먼저 백제, 우리가 다 앞서 봤던 칠지도 있었죠. 칠지도 그러니까 7가지의 어떤 가지 모양으로 만든 검, 그렇죠. 금초고왕 때 왜 왕에게 준 것이다 라고 했었죠. 그거 봐도 그 당시 이렇게 금속들을 그렇게 뭐 나뭇가지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깎아서 예술 작품으로서 만들 수 있다는 거고, 그 다음은 백제의 금동대향로가 뭐죠? 금동대향로. 이 백제의 금동대향로도 교과서 65페이지 아래쪽 보면 나오는데,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세세한 작품들이 보이잖아요. 보면은 그 세세하게 막 사람 얼굴도 그려놓고 막 동물들도 그려놓고, 그 금과 동을 진짜 엄청 세세하게 깎고 조각해가지고 엄청 아름답고 세밀하게 만들어놨죠. 이런 것들을 봐서 그 당시 이제 금속공예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고, 그 다음은 이제 신라의 금관이나 장신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당시 이제 신라의 금관은 얼마나 화려해요. 막 치렁치렁 금이 이렇게 달려져 있고 막 금 목걸이, 금 팔찌 등 엄청나게 화려한 문양들, 화려한 모습들로 이 당시 이제 금속 공예 기술을 충분히 멋있게 뽐낼 수 있는 거예요.